오늘 강의 중에 두 개의 질문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주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바라보는 VR로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자, 우리는 3차 산업시대를 이제 잊어야 됩니다. 과거입니다. 자,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바라보는 VR로의 관점은 새롭게 우리에게 각인될 걸로 믿습니다. 다음 장 슬라이드 부탁합니다. 자, 여러분 이 한 장의 페이지를 보시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제가 소제목을 붙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VR로는 4차 산업시대에서 말하는 실크로드의 관문이다라고 저는 말씀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크로드 잘 아시죠? 동서양의 문명이 하나로 융합되고 모아졌었던 바로 혁신의 상인들이 걸어가는 길 말입니다. 그게 저는 VR로라고 합니다. 이 VR로 안에는 부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공존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자유가 들어있습니다. 어떻게 말하자면 3차 산업시대의 유통구조에 새로운 부의 재분배의 관문이라고 저는 말씀해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질문 나갑니다. 자, 여기서 보면 당신의 무엇은 무엇인가요? 라고 했을 때 여기서 무엇이라는 단어가 뭘까요? 지금 질문 나갑니다. 잘 보시면 이 페이지 안에 같은 단어가 4개가 들어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자, 읽어보십시오. 자, 그게 무엇일까요? 네, 어떤 분들은 지금 꿈이라고 지금 적어주셨습니다. 네, 맞을까요? 틀릴까요? 여러분도 동감하신다면 지금 들어가셔서 채팅창에 이 단어를 남겨주십시오. 우리에게는 꿈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가장 어려운 사람들은요, 꿈이 있다기보다는 그 꿈이 뭔지도 모르겠다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제2회 GPS 줌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들의 꿈이 심장 밖으로 튀어나와서 그 꿈을 쫓아다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오늘 이 3가지 테마를 잡았습니다. 첫 시간이기 때문에 VR로에 대한 개념을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그 흐름 속에서 VR로를 찾아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에두 시장이죠. 에두가 기술, 테크놀로지를 만났을 때 시장의 흐름은 어떻게 그동안 형성되어 가고 있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왜 그러면 VR로인가?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대화 나누겠습니다. 다음 장 보여주시죠. 네, 4차 산업하면 우리는 이것만 기억하십시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데이터, 그 다음에 네트워크, AI, 인공지능입니다. 이 3가지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어떻게 말하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은 사견입니다. 저는 작가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의 논리를 좀 주장할 수 있죠. 자, 제 사견으로 말씀드리자면 VR로는 데이터, 네트워크, 인프라죠. 그 다음에 AI의 집약적 설계가 되어 있지 않겠나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자, 우리가 여기 옆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슬라이드를 살펴보시면 과거 우리 농경사회에 있어서는 근력의 종말이 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삽질을 하던 사람이 포크레인이 등장하자 포크레인은 삽질의 10배, 100배, 1000배의 효능을 발휘합니다. 그렇게 해서 인간의 근력은 이제 사라지게 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대량 산업 시대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이 이 많이 만들어진 물건을 보다 소비자에게 싸게 공급하면서 소득 분배를 하기 위해서 시작된 게 1940년, 50년대의 네트워크 마케팅이거든요. 근데 당시의 의식 수정과 과학의 기술로서 만들어진 네트워크 마케팅이 잠시 반짝거렸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이건 질문 아니에요. 바로 뭐냐면요. 전산, 컴퓨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컴퓨터는 이제 스마트폰 하나, 모바일로 넘어가게 됐죠. 그리고 모바일의 CPU라는 저장 그 장치와 처리 속도는 과거의 나사의 컴퓨터 초기 슈퍼컴퓨터 같은 용량입니다. 바로 그걸 우리가 지금 손에 쥐고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이 과학의 진보만큼 유통조직은 앞서가지 못했습니다. 단지 앞섰던 적용은요. 방금 제가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전산 처리 속도가 정확해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전 세계 글로벌의 전산이 짜질 수 있었던 것은 기여했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의식 수준에 만들어졌던 마케팅의 구조의 변화와 혁신의 바람은 사실 머뭇거릴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 AI와 지식노동의 대량 생산, 아웃소싱된 지식이 이 유통에 결합되게 되게 되면요. 그게 뭐라고 하냐면 딥러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AI가 생산해내는 효율적 가치 생산, 즉
가치 창출이 서비스, 유통의 서비스와 연결되게 되면 폭발적인 성장이 유통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장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다음 장 넘겨주시죠. 그래서 정부는 디지털 뉴딜 정책이라는 것을 통해서 데이터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자, 이 데이터가 뭘 만든다겠습니까? 딥러닝, 알고리즘, 즉 추천입니다. 어떤 음식점을 지나가게 되면 그 음식점에서 뭐라 하는 거죠? 고객님, 저희가 이번에 행사합니다. 들어오십시오. 무슨 기반으로 하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겁니다. 이 데이터는 바로 인프라인 네트워크에 기반에 두어 있죠. 자, 근데 이것을 국가가 구축하고 개방해서 활용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5G 시대가 가져다주는 클라우드, 즉 확산, 데이터를 많이 모은 서비스의 일환입니다. 자, 4차 산업혁명은요, 유통에 적용을 시켜보자면 그렇게 지능과 정보가 만나는 걸로 시작되는데요. 오늘 제가 얘기 드린 관점은 VR로이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바라보는 VR로는 바로 그와 같은 서비스의 연결적 사업적 모델이 가능해야 됩니다. 이런 모델이라는 것은 기획이고 설계이거든요. 이게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결국은 플랫폼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플랫폼은 4차 산업형 마케팅의 기획이고 사업 모델입니다. 자, 과거에는요, 학교에서 모든 커리큘럼과 상담과 그 다음에 프로세스를 습득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산업의 저편에 따라서 방금 제가 드렸던 4차 산업의 스타일로 넘어가게 되면요, VR입니다. 자, 이 음성을 듣고 계신 분 가운데서 제가 주장하는 이 논리에 반박할 분 있습니까? 여러분, 채팅방에는요, 정답만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답을 적으시면 안 돼요. 제가 이 강의가 끝나기 전에 한 번에 다시 질문을 더 하게 될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VR은 4차 산업시대의 혁명에서 유통을 모을 수 있는 게이트문입니다. 그게 바로 VR 안에서 어디로 돌아가는 거죠? VR로로 돌아라. 그래서 VR로가 되는 겁니다. 이건 3D 360도 영상이고 인강이 들어있는 겁니다. 인강은 소셜 러닝이라 하죠. SNS를 기반으로 한 1:1 매칭 프로그램, 유튜브와 같은 것이죠. 네. 그리고 나노 디글이라는 게 나오죠. 나노, 세분화시켰다. 무엇을? 학습을 세분화시키는 겁니다. 결국은 VR로는 앞으로 많은 수요들, 교육업계의 에듀시장에 많은 수요를 기술이 접목되어서요. 저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바로 VR로 3D 영상의 시대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는 비대면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했거든요. 여기 보면은 심지어 뭐까지 육성합니까? 정부가 추진하는 기본 교육에서부터 육성을 해 나가는 겁니다. 초등학생이 바뀌고 중학생이 바뀝니다. 고등학생이 바뀝니다. 그들이 점점 어디로 바뀌는 거죠? 무프적 카테고리 안에 들어있는 VR로. 자, 무프를 얘기하니까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인가요? 그때 보면은 그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이제 교수진들이 만들어 놨었던 인강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쪽은 이제 개방화가 돼버린 거죠. 교육의 개방, 대학 교육의 개방화가 돼버린 겁니다. 그로 인해서 이 유튜브가 이 무크 프로젝트에서 더 성장하게 됐었던 계기가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이제 하나 생각하는 겁니다. 실제 VR로의 이 사이즈 볼륨은 어느 만큼 될 것이냐라고 생각했을 때 무한 설계가 가능하고 무한 생태계 융합을 가능한 기획력을 가지고 있이 출발되었다. 박수진 대표는 머리가 창의적이다. 혹은 누구를 잘 만났다? 우리 데니베 의장을 잘 만났다. 즉 박수진 CEO와 VR로의 CEO와 데니베 의장의 콜라보는 새로운 생태계의 창조입니다. 기존의 단순한 인강 프로그램, 2D 스크린에 의한 인강 프로그램이 이제 3D, 그죠? 마치 내가 가상세계에서 그 멘토와 함께 대화하면서 학습한 것과 같은 그러한 새로운 VR로 시스템. 자, 그게 저는 탄생을 했다고 보는 겁니다. 다음 장 한 장 넘겨주시죠. 자, 여기 보시면 다음 장에는 이제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이겁니다. 결국은 이것은 뭘 말하는 거냐?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VR로는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V의 재분배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지식의 재분배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저는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은요. 모든 사업 영역의 이 구조를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이 구조의 틀에서 그 사업 영역이 적응하지 못하게 되면 패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집세게 낡은 관점에 의해서 기존에 잘 됐었으니까 우기기 시작하면 답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유연한 사고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금의 이 VR의 시대적 트렌드를 타가는 것, 그리고 시대적 사업 방향을 맞는 것은 정말 저는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최고라고 생각하시죠? GPS 파이팅입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죠.
자, 다음 슬라이드 부탁합니다. 자, 그렇다면 말입니다. 네, 그렇다면 시장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이 흐름을 이해하게 되려면 시장의 규모를 알아야 됩니다. 잠깐 살펴보니까 에듀, 교육과 테크, 즉 기술이 붙은 이 시장은요. 전 세계 시장이 2020년도에 약 481조 된 걸로 예상합니다. 무지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국내 숫자만 추정을 하더라도 이것은 약 10조 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조사는요. 바로 비대면이 발동되기 전 2019년도의 에듀 시장에 대한 정확한 통계입니다. 자, 근데 비대면이 열렸어요. 그래서 비대면이 열리면서 5배에서 10배의 비대면 시장이 촉진됐다고 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최소한 5배만 곱해보면 대한민국의 시장도 50조입니다. 그리고요, 이 에듀 시장은 전 세계로 가자면 얼마나 되게 됩니까? 이것은 이제 그 뭐 천문학적인 숫자가 해당되는 것이죠. 이 시장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장은 지금까지 어떻게 흘렀었는가를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VR를 콘텐츠를 보실 때 아, 그렇구나. 우리가 지금 이 시장을 선도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우리가 마케팅을 전공하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마케팅의 전공은 이 두 가지 팩트 안에서 기준점을 잡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죠. 소비자의 니즈와 이용 형태를 파악하라. 니즈와 이용 형태를 파악하라. 두 번째는요. 소비자 데이터를 분석해서 인사이트화 시켜라. 즉 통찰. 앞으로 시대가 어떤 쪽으로 갈 것인지를 인사이트화라. 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되게 되면요. 소비자를 각인시키고 트렌드를 만들고 비즈니스 성과와 플랫폼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하게 됩니다. 자, VR로에 대해서 먼저 이해하기 전에 시장의 트렌드 잠깐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네, 자, 이 많은 내용을 다 제가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예, 저는 강의 PT를 짤 때 약 1시간 정도를 항상 짜놓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설명을 하겠네요. 이런 내용입니다. 자, 디지털 카메라가 개발되면서 이 핸드폰과 결합되어서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자, 근데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교육도 이제 CBT라고 해서 이제 그 뭐라 하죠? 은행, 시험지, 문제 은행입니다. 자, 문제 은행이 이제 온라인으로서 시험을 본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시작되게 되면서 이러닝이 대중화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핸드폰 모바일 시장 내에서 상당한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 모바일을 대체하는 것, 즉 모바일이 사라집니다. 과거에는 카메라가 모바일에 들어가면서 카메라가 사라졌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반대로 모바일이 사라집니다. 어디로요? 누구와 붙게 되죠? 누구와 연결되죠? 바로 디바이스, VR입니다. 즉 모바일이 VR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교육산업도 역시 똑같습니다. 모든 게 지금까지는 PC에서 VR, 모바일로 따라왔다면 이제 모바일에서 어디로 넘어갑니까? VR로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VR로는 어디에 속해 있는 걸까요? 바로 그건 디바이스 안에 속해 있는 컨텐츠일 뿐입니다. 다음 넘겨보시죠. 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그림에서처럼요. 이제는 기존의 컨텐츠 제공업자가 기존의 중앙화 시스템 쪽에 초연결을 하려고 시작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달라요. 플랫폼입니다. 자, VR로에 들어있는 수많은 클래스들의 컨텐츠들은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VR로라는 거대한 프로젝트 안에 학습자와 강사들이 다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VR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VR의 디바이스로 넘어가는 그런 플랫폼의 방향이 직구로 넘어간다. 직접 구매로 넘어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탈중개화라고 부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자, 그러면 네, 지금까지 이제 PC, 그죠? 모바일과 PC 개념에서 원 클래스, 즉 원데이 클래스라고 합니다. 이제 하루 정도 배우는 학습의 시장이 어느 정도 형성되는가를 봤더니 여기 보시게 되면 대부분 요리나 맛집, 음료, 그 다음에 피트니스, 스포츠, 공예, 네, 그 다음에 이제 DIY라는 이쪽에 이제 상당히 시장이 몰려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자, 그렇다면 물어봤어요. 당신들이 배우고 싶은 것은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저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취미 활동을 하고 싶고 재미있기 때문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십시오. 그럼 누가 가장 많이 들어올 것이냐를 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보니까 2.17개의 수강을 했던 사람들이 주부다. 자, 여러분, 네트워크 마케팅의 구성의 비율을 보면요. 주부들이 약 7, 80%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 마케팅 적용에서 구전 광고에 의해서 그죠? 휴먼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회원을 유치하고 이 프로그램을 같이 경험을 공유하자고 초대하게 되면 이 시장 내에서의 성장도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바로 프리랜서와 직장인들입니다. 그들은 항상 끊임없는 생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시장이 큽니다. 현재까지는 이러한 구도를 보게 되면 직업적 생존 프로그램과 그 다음에 자기 개발 쪽의 시장이
바로 원데이 클래스의 중심이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자, 그러면 참여했던 사람들은 평균 몇 회의 이 클래스를 봤었느냐, 즉 구성 가지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약 3.6회 정도의 클래스를 이용했다라는 게 나오는데요. 들어간 돈이 얼마가 있습니까? 여기 잘 보시게 되면요, 들어간 돈이 거의 15,000원에서 약 25,000원 사이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 3개에서 한 4개 정도로 곱하게 되면요, 10만원에서 15만원 사이에 한 달 지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VR로의 지금 현재 컨텐츠 이용요금과 거의 비슷한 수치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네, 자 그렇다면 제가 이제 다시 설명드리는 내용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안에서 모여서요 진행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요, 이것은 이제 입체적 이해를 하게 된다. 즉 바꿔 말하면요, VR 안에서 우리가 들어갔는데 결론은 어디로 가겠냐면 무엇을 샀는지, 그 다음에 무엇을 어떤 점을 느꼈는지, 무엇을 했는지, 어디에 갔는지, 결국 VR로 자체가 어디로 넘어가냐면 이커머스로 연결될 수가 있어요. 이게 초연결하기 좋은 아이템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VR로의 시장이 커지고 우리가 VR로에서 어떤 가치 창출을 해낼 수 있다면 우리는 이커머스가 어떻게 되는 거죠? 더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한 장 넘겨주시죠. 네. 그래서 우리는 동서양의 문화를 만들 수 있는 실크로드 시대에 있는 겁니다. 자, 한 장 넘겨주시죠. 자, 그런데 이제 인공지능 시대예요. 인간의 근력으로만 하는 게 아니죠. 아웃소싱 지식을 가지고 우리는 비즈니스를 해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VR을 시청하실 때 우리가 이 점을 이해해야 됩니다. 한 장 넘겨주시죠. 네, 한 장 넘겨주시겠습니까? 자, 보시게 되면 자, 클릭 한 번만 더 해 주십시오. 자, 데니스 웨이틀리라는 분이 미국 나사 그 연구원의 어떤 분이냐면요, 정신적 훈련 트레이너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나사들은요, 어떤 일을 하는데 극한의 프로그램을 가죠. 즉 마인드셋이 강한 사람만이 나사 우주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가 했던 말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데니스 웨이틀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설정한 목표를 결코 달성하지 못하는 이유는 목표가 없다, 그리고 믿음이 없다 그랬습니다. 자, 이 믿음을 신념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이것을 마인드셋이라고 합니다. VR로는 그 믿음을 전달해주는 실크로드의 길입니다. VR로는 그 믿음을 전달해주는 신념을 만들어주는 그 길입니다. 여러분이 스티븐 코비, 빌 게이츠, 또 아니면 빌 클린턴, 아니면 저기 워렌 버핏과 같은 사람들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과 같이 큰 부자가 됩니다. 그러나 그들을 여러분이 만나기는 쉽지 않겠죠. 그래서 그들과 같은 마인드가 강한 사람들의 셀럽들, 마스터들을 모아놓은 게 누구입니까? 바로 VR로입니다. 한 장 넘겨주시죠. 그 VR로를 자주 신청하시게 되게 되면요, 여러분들은 뚜껑이 없는 유리백이 됩니다. 벼룩은 자기의 몸의 크기에 약 100배 이상을 띄는데 뚜껑은 뭐죠? 안 된다라는 겁니다. 뚜껑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꿈을 왜 생각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 뚜껑을 날려버리는 것, 즉 한계를 없애버리는 것, 이것은 바로 여러분 게임하는 젊은 친구들을 지금 현재 이 줌을 듣고 있다면 들어보십시오. 쩔입니다. 쩔. 이해되시겠습니까? 고수가 하수를 도와주는 그 마음이 착한 마음과 같은, 돕고자 하는 마음과 같은 그 도와주는 그 마음을 쩔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쩔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VR로에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이 누군가로부터, 고수로부터 우리가 학습을 해서 우리가 스티븐 코비와 같은 정신세계를 갖는 것, 그죠? 데니베 의장님과 같은 강한 마인드 세계를 갖는 것, 우원균 우리 그 인플루언서님이 데니베의 그 신념을 따라서 가는 그 길, 실크로드의 그 길과 같은 것이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한 장 넘겨주시죠. 그래서 360도의 그 VR로의 영상은 앞으로 다양한 컨텐츠들이 올라오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컨텐츠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말이죠,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나는 어떤 컨텐츠를 즐길 것인가라는 거예요. 자, 한 장 넘겨주십시오.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 많은 스타들 가운데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멘토를 찾으십시오. 네. 어쩌면 이와 같은 프로그램도 가격이 점점 다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너무 다운되는 것은 원치는 않아요. 왜냐하면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 장 넘겨주십시오. 이 가치를 알아본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은 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분들이 있는지 제가 한 분을 초대했는데요. 이분은 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서 시스템 강사로 일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GPS를 선택했어요. 바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VR 때문이었다고 그런 얘기합니다. 제가 사전 음성을 떠왔습니다. 여러분 함께 같이 인터뷰했던 내용을 경청하십시다. 한 장 넘겨주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자, 인터뷰를 하려고 제가 연락을 드렸습니다. 네네. 자, 먼저 자신을 잠깐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전국에 계신 GPS 인플루언서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네트워크 하기 전에 18년간 메이크업을 했었던 메이크업사였고요. 네. GPS를 만나기 전에는 글로벌 S사에서 한 4년간 시스템 교육 강사로 일하고 있었던 인플루언서 정윤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네네. 그 유명한 시스템의 방어 교육 전문가시네. 네, 어쩌다가 맞습니다. 이렇게 또 GPS까지 또 부르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잡으려 가다가 잡혔습니까? 어떻게 되신 겁니까? 네, 잡으러 왔는데 제가 먼저 등록을 해버렸습니다. 아이고, 그러셨군요. 자, 네네. 그만큼 GPS 비전이 지금 상당히 강력하다는 건데, 네네. 제가 그래서 궁금한 점이 있어요, 사실은. 네네. GPS를 처음 접했을 때 어떤 깜짝 놀랐었던 내용이 있다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자세히 좀 설명 좀 해줄 수 있습니까? 네네. 네. 저는 굉장히 유명한 기계치입니다. 그래서 기계치. 새로운 네. 기계를 보거나, 얼리어답터들을 보면 정말 존경한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저는 너무 문외한 사람인데, 네. VR이라고 하는 이 사업을 들었을 때, 과연 진짜 이걸로 사업이 될까? 그리고 이런 시대가 열릴까?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아무 말 안 하고 VR이라고 하는 기계를 착용을 하고 VR을 보는 순간 정말 이런 시대는 올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제일 처음에 VR을 접했던 첫 마스터가 박찬호 선수였고요. 저 멀리서 바다를 가르면서 박찬호 선수가 막 저에게 뛰어오는 그 생생함, 그리고 너무 가까이 와서 제가 뒷걸음질을 쳤던 그 기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네. VR을 시청하다 보면은 인간 중심의 가치 철학에 증진되는 참 우수한 컨텐츠들이 많이 모아지고 있다는 점을 느끼신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그죠? 우리가 사실 네트워크 마케팅 하면은 자기 개발이 참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요. 그러죠. 네네네. 결국은 네. 이 직급 달성만큼이나 중요한 게 자기 개발인데, 네네. 이 VR루가 정말 이 자기 개발의 중요성에 부합되는 그런 클래스 콘텐츠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네. 저도 그 부분을 너무 공감을 많이 합니다. 저는 시스템 교육을 하면서, 우리 사업하시는 사장님들의 마인드를 잡는 일을 했었고요. 네. 여러 가지 책을 통해서, 제가 경험하지 못한 내용들을 숙지를 하고 전달을 하는 그런 일을 했었다면, 네. 우리 VR로에서 특히 제가 봤었던 마스터 중에 박할린이라고 하는 분의 네. 그 편을 보면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